안녕하십니까. 제주농사 농업인 서진의 김진세 농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요즘 이제 사용자나 아니면 근로자들이 많이들 질의도 하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조사 절차부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이제 직장 내 괴롭힘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인지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된 법령이 지금 근로기준법에 개정돼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 한 3년 한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요즘에 저희 노무법인에 사용자뿐만이 아니고 근로자들도 다 모두 사용자 근로자 양측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정의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이게 이제 첫 번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중에 우위성에 해당되냐 안 해당되냐 판단하겠죠. 보통 사용자분들이 오히려 근로자분들이 사용자한테 정당한 지시명령을 이행하지도 않고 오히려 반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한다는 질의들도 많이 오시는데, 우위성 자체는 G, 그러니까 상급자나 아니면 관계 등의 우위성은 경력이 더 많다든지 아니면 그 업무 부서에 오랫동안 인사발령을 받아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어떤 그 경험이나 경력이나 아니면 인사팀이나 감사팀 같은 흔히 말하는 파워 있는 부서에 있는 근로자들이 혹시 다른 근로자들한테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판단 요소 중에 어쨌거나 우위성이 성립해야 되는데, 근로자들이 사용자한테 만약에 어떤 지시명령 불이행이거나 아니면 어떤 말을 안 들었을 경우에는 이건 우위성은 성립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징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겠죠. 자, 첫 번째 우위성이 성립돼야 되고, 두 번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야지만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데, 업무상 적정 범위에 관련돼서는 종합적으로 좀 이게 넘는지 안 넘는지 판단을 해야겠죠. 흔히 쉽게 예를 들면 그 노동부 매뉴얼에 예전에 나왔던 것처럼 디자인 팀장이 디자인 팀원한테 어떤 정당한 디자인 관련된 설계나 아니면 어떤 응모를 위해서 회사 자체에서 디자인 관련된 업무를 디자인 팀장이 팀원한테 지시를 했음에도 디자인 팀원이 만들어 온 디자인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 팀장이 다시 새롭게 정당하게 업무 지시를 했을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냐 안 하냐는 이 내용에서 다 모두 얘기될 수는 없겠지만은, 어떠한 본인의 업무하고 관련 없는 어떤 다른 업무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업무가 있음에도 업무를 시키지 않는다든지 오히려 배제시킨다든지 아니면 사적 업무를 이행하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냐 안 넘냐 판단 요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아니면 근무 환경이 악화되는 부분들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하겠죠. 그런데 근로자 신체적, 정신적 고통 관련돼서는 보통은 근로자 본인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건 좀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당연히 대부분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근무 환경 악화는 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발생하는 부분도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위성, 두 번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세 번째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 환경 악화가 발생해야지 이 세 가지가 모두 만족해야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돼서는 신고는 어떻게 하냐? 보통 근로자들이 신고할 때는 구두 또는 아니면 이메일, 아니면 서면, 아니면 카카오톡이든 신고 방식에는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회사 내부의 사업주나 아니면 그 고충 처리를 담당하시는 분이든 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인사 담당자한테
직접 근로자가 신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료 근로자나 다른 근로자가 그런 행위를 목격했을 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신고를 이유로 사용자가 왜 이런 걸 신고했냐 하면서 그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서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뭐 해고 등의 불이익을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이후에 신고가 들어오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대상자한테 신고인한테 이제 상담 조치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정확히 물어봐야겠죠.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가해 대상자, 그러니까 피신고인과 분리조치를 원한다 한다면 장소적인 분리조치도 해주든지 아니면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 등의 이 분리조치를 실시해야 되고 바로 즉시. 그리고 가해자, 그러니까 피신고인, 가해 대상자, 그리고 피해 대상자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따로따로 비밀 유지를 하면서 조사를 들어가야겠죠. 조사할 때는 세부적으로 뭐 대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고인이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대면 조사를 꺼려할 경우에는 서면 조사로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 대신 정확한 사실관계와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아니면 목격자 뭐 또는 참고인 등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사자들이 확보를 해야겠죠. 조사자는 보통 대면 조사를 할 때는 2명, 2인 이상 조사를 실시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피해 대상자, 신고인 또는 가해 대상자, 피신고인 양측을 다 따로따로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참고인, 목격자 등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조사들도 다 별도로 정확히 진행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조사를 다 마친 뒤에는 증거 자료도 다 확보하고 관련된 내용들도 뭐 확보할 수 있는 내용들은 확보해 돼 있다 한다면 그에 따라서 그 뒤에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조사 보고서를 완료해야 될 것이고 그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을 판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럼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냐? 회사 내부에 뭐 인사위원회가 있든 아니면 이런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 한다면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그런 위원회에서 뭐 자체적으로 판정을 받아도 되고 저희 같은 외부 전문가들 뭐 노무사나 변호사나 인권단체에 관련되신 분들을 이제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 판정위원회를 개최한 뒤에 이게 해당되는지 안 해당되는지 이에 따라 판정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사업장에서 알아서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뭐 외부 위원을 했을 경우엔 정당성이 이제 확보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대신 뭐 사업장에 관련된 상황이나 이런 걸 정확히 모를 수는 있겠죠. 그 대신 내부 위원을 했을 경우는 사업장 상황을 정확히 알겠지만은 서로 어떤 그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확히 판정을 못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판정까지 끝나면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안 된다 한다면 여기서 이제 종료가 되는 거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된다면 그에 따라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 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징계 절차를 이제 진행해야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뒤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 대상자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절차까지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 대상자가 그 사업주나 사업주의 친족인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뭐 별도로 괴롭힘 조사하고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만약에 그 조사에 사용자나 아니면 사업주나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 그 처리 담당자한테 신고를 했음에도 제대로 조사를 안 하거나 조사가 불성실하게 진행됐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진행 중에 피해자나 아니면 신고인들이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아니면 조사 내용들을 외부에 유출했을 경우에는 그 또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전반적인 조사 내용이나 절차나 관련된 내용을 좀 짧게 설명드렸고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앞으로도 뭐 궁금하시거나 저희 같은 전문가 아니면 저희 제주노무사 노법인 서진에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조사부터 뭐 판정까지 모든 걸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